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 기자회견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올 한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요. 먼저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운영 방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못 보신 분들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시면은 생중계로 보신 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80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재영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 교수님, 오늘 신년 기자회견 다 보셨죠? 네. 예, 신년 기자회견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하여튼 분위기는 참 좋더라고요. 절차 형식 면에서 과거 기억은 잘 확실하긴 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웃음도 터지고 분위기도 생방송이라 조금 어떻게 보면 산만하기도 했지만 저게 정말 제대로 각본 없이 하는 거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야 더 말할 이야기도 없지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북한 문제, 남북 문제 어떻게 얘기하실까 걱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합리적으로 제재와 압박과 대화, 교류 병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형식과 내용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이제 새로 도입된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지명을 해서 질문하는 형식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취임 100일 기자회견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마주쳤는데 손에 들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약간의 이런 해프닝 같은 것도 오히려 정상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가지고 1번 그다음 2번 3번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좀 더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형식적으로 들었고요. 내용적으로도 이제 노 교수님과 비슷한 게 지금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 외교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문제까지 이걸 보면은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건 약간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그 국내 이제 민생 문제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잘 돼야 된다라는 이제 기조만 전달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최재형 기자는 기자 입장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SBS가 뉴스 특보로 방송할 때 스튜디오에서 방송도 하셨는데 말이죠. 네네. 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새로운 형식이고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제 기자랑 잠깐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현장에 기자들은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뭐가 같아요. 아쉬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과 눈을 마주쳐야지 자기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뭐 머리에 무슨 머리띠를 좀 큰 걸 해볼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기자들끼리 판단하기에는 해야 할 질문도 좀 많이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이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에 질문자를 내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자들이 손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기자가 질문권을 얻어서 질문하는 이 새로운 방식.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방식인데 이런 정상적인 방식이 도입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무엇을 국민들에게 답변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영재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제별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필요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그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회담 재개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정말 크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남북 관계, 남북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17명의 기자 17명이 이제 하나씩 질문했기 때문에 17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개가 남북 관계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가 2명이 질문했었는데 이 외신 기자 2명은 모두 남북 관계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외국 기자가 2명이었고 워싱턴 포스트, BBC 한 명의 기자가 더 외신 기자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인이었죠. 네, 조주희 그렇습니다. ABC 기자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남북 문제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제 남북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답변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고 너무 이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스텝으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노 대통령 시절에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되돌아보면은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방이 남북 관계고 후방이 한미 관계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것을 노 대통령은 이제 좀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삐걱거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문 대통령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후방인 한미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 남북 대화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 덕이다. 문 대통령도 전화 통화해서 당신 덕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좀 말하자면 자화자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아마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질문도 그런 방향에서 했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질문한 것 같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도 그런 면에서 적절했던 것 같다. 이런 평가시고요. 노 교수님 평가는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칭찬이 역시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뭐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전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그렇고 지금 입에 발린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대개는 무슨 전략적 인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적 수사인데 대개는 관심 없다예요. 사실 솔직한 말로 하자면 무관심, 무시. 그리고 미국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취임하면서 북한이 물론 자극한 면도 있죠.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했기 때문에 자극한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북한 문제 해결이 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할까요? 자기들 얘기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서 수 틀리면 북폭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이 시기를 틈타서 우리가 어떤 남북 문제 해결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이 의례적인 입에 발린 말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북 관계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가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도발 계속해오다가 남북대화 외면했었는데 왜 새해 들어서 갑자기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명확하게 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서 계속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년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이어받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어요. 신년사에서. 그런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때다. 다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강조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가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야당과의 협치 뭐 이런 면도 있지만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100년 맞는데 그럼 올해는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치면은 70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국 70년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은 헌법에 보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구절들이 쭉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헌 논쟁에서 아무리 보수적인 쪽이라도 그걸 빼자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는 1919년을 좀 더 명기하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보수적인 쪽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하는 거는 빼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현실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노 교수님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어떤 생각을 담고 얘기한다고 사실 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요. 과거 무슨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나 비슷해요. 사실은 의미 없는 논쟁인데 우리 정부가 처음 수립될 때부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사실은
기미 독립 선언한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한 그때를 건국 시점으로 봤었어요. 근데 그게 논쟁이 없다가 갑자기 건국절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1919년에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임시정부를 건국했으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부 수립은 물론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생각할 때 100년이 됐지만 그 나머지 일제강점기에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다. 1948년 정부 수립위에서 완벽한 정부가 되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100년이 되었냐 70년이 되었냐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남북 문제에 이어서 다음 주제는 바로 어제 남북회담과 동시에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10억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이 돈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그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는 건지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분들 위로할 수 있는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치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제 후속 조치 발표 내용과 대동소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한테 받은 10억엔이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10억엔은 뭐냐 이렇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한테 받은 이 10억엔은 그냥 두고요. 우리 정부가 이 10억엔만큼의 돈을 따로 내겠다는 겁니다. 따로 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하회치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돈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했던 얘기에서 이제 중심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화해치유재단 같은 경우는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본한테 받아서 이제 남아있는 돈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용처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할 그럴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가 절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미이행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일 위안부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처럼 애매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재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협상이라고, 협의라고. 그 말대로 하면 아마 속 시원하게 하자면
이거 저 없던 걸로 하고 재협상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합의는 합의니까 잘못된 합의라도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어떤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협상하자, 합의 파기하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합의대로 지키지 않겠다. 그러나 합의는 합의다. 애매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인 현실적 선택을 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 어제 충분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하나 더 있죠. 어제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점심 식사까지 함께 했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방문하고 난 이후에 왜 갔는지 그 배경, 이유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웠는데 어제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논쟁들이 과연 가라앉을지 그렇지만 오늘 기자의 질문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아직까지 궁금증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답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아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거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요. 이 적폐청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정부가 뭐를 잘못했다라는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이제 고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은 뭐 재협상 파기 이런 쪽인데 그쪽과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UAE 문제도 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바로 그걸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른 질문들에 비해 가지고 일본 위안부 합의나 아랍에미레이트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되게 좀 신중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제3의 이제 그레이한 회색적인 영역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은 임종석 실장하고 칼둔 행정청장이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나올 땐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는 뜻은 뭔가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전에 보면 주목할 만한 게 임태희 전 실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때 이제 청와대 쪽의 이야기는 이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뒷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만 있었겠냐. 실제로 그러면은 이면에 비공개 합의 말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걸 인수인계 받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다 복합된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 이 문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별도로 저희가 아이템을 떼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정치 남북 문제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 하나 더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든 정당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도 마무리 짓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사면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 그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답변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저는 우선 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당론을 자유롭게 해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 4년 중임제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솔직한 심정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개헌에 관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소신을 가지고 그냥 협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시기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두 번의 어떤 단계적 개헌도 가능하다. 이번 그 지방선거 때는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개헌을 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처럼 올해 12월 내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어떤 합리적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응이 나왔어요? 네,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반응을 내오진 않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 신년사와 기자회견은 뭐 자화자찬이다 이런 식의 간단한 논평 정도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헌 시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올해 말 안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개헌특위가 올해 2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하기로는 했지만 아마 이 시기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특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점을 잘 몰라서 했던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헌 문제가 올 상반기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요. 이제 대략의 큰 줄기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기자가 요즘 기사를 쓰고 나면은 댓글이 참 많이 달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그런데 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들과 관련된 질문인데 기자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 않나 했더니 아주 큰 웃음이 터져 나오네요. 네.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담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뭐 일부에서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들어봤더니 지금 그 질문했던 그 언론사 쪽에는 또 하루 종일 지금 계속 항의 전화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빗발치고 문재인 있다고 대통령의 합니다. 적극적인 지지자들로 생각되는 네, 뭐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항의 네.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네. 김태원 실장 기자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안쓰러운 게 있어요. 현장 기자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항의 전화라는 게 데스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 얼굴 보이고 하는 젊은 기자들한테 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그런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했으면은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 아쉬움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 업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또 시대의 변화일 수도 예. 있고요. 이제 독자,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자들도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또 혹시 기자들이 부담이 돼서 어떤 누구를 좀 신경 쓰는 기사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 쓸 때, 이거 이렇게 했으면 너무 또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 검열함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러나 이제 정말 언론에 근무한다고 하면 자기 소신대로 한다는 생각하는 그걸 발표한다 그러면 그거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표현의 자유를 넘는 욕설부터 하고 보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 있으면 안 봅니다. 저는 아예 안 봐버리고 보지 않아 버리고 저하고 그게 분명히 다른 그런 댓글 달릴 거 분명하면 그러나 그런 걸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른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제가 글 쓸 때 특히 아니 보면은 나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종의 뭐 표현의 자유의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담담하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아마도 그런 심리 상태에서 기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댓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 기사 쓸 때 좀 더 담담하게 기사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용이 아닌 오늘 기자회견은 사상 처음으로 즉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기자 여러분 손 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저 자리에 한 250명 넘는 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손을 들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도대체 어느 기자를 지명해야 될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좀 난처한 표정도 짓고 그랬는데 말이죠. 최재형 기자 보기에도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기자들이나 대통령 모두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진행이 됐죠? 네, 굉장히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통령이 먼 쪽을 많이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과 눈이 마주쳐야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앞에 좀 앉아서 이렇게 대통령 눈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앞쪽은 잘 안 보고 이제 먼 쪽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멀리 있는 기자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사실 기자회견 하면은 대통령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요즘 시청자분들께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실 때 과연 기자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기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들 오늘 생중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고 또 현장에서 많은 웃음을 자아낸 그런 기자들의 질문 또 예리한 질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 분권 개헌과 지역 균형 발전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때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 취재해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아나 파이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사실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렵게 얻은 질문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 속에 여러 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받아 적다가 질문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형식을 조금 더 이제 좋게 한다면, 진일보하게 한다면 저런 데 말고, 그러니까 기자실에 직접 가셔서 미국의 백악관처럼 이렇게 어떤 후속 질문도 계속 나오도록. 저는 이제 일문일답입니다. 사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한 번 질문에 한 번 답변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계속 쭉 나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오늘처럼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화점식 질문 말고 특정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가셔서 하는 그런 것도 하나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기자회견 형식이죠. 네, 노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미국 백악관식이 되겠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 보면은 전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기자실에 나타나죠. 주머니에 손 넣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 손들은 기자들 상대로 몇 명 질문 받고 그대로 나가버리고.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계속해 후속 질문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 브리핑룸을 불시에 찾아서 그때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얘기시고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계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는데 그 앞에서 이제 멀리 안 가고 앞쪽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나오신다.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멀리 식사하러 간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춘추관에 와가지고 기자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서 몇 차례나 있었던 걸로 거기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 담배도 피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이제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적들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몇 차례나 그런 제가 조금 셀 수도 없는 게 아까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제 150여 차례라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양한 형식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아쉬움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노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일문일답은 그때도 변함이 없는데 대답을 한 3분간 짧게 하시고 제 질문하고 관계없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 하셔가지고 그때는 조금 답답했던 마음도 있었죠. 예, 질문은 3분 정도 나왔는데 답변을 20분 정도 길게 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오늘 저희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이 브리핑 기자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켜주실 거죠? 이 질문이었죠? 마지막 네,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당선되면서 주요 현안이 있으면 이제 직접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지난 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재임 기간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게 해외 순방 일정도 있고 현안도 많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답변은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최재형 기자가 답변하는 동안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대통령 눈을 사로잡아라. 눈맞춤 질문한 기자들. 오늘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즉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질문권을 얻기 위해서 기자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예.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밀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정말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저 수호랑 들고 나온 거는 남궁창성 기자의 아이디어겠죠, 본인이?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종이를 막 이렇게 흔든 기자도 있었고요. 아, 종이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거나. 네,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흔든 기자도 있었고, 특히 전자신문 이 성현희 기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라색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듣고 이제 본인이 이제 맞춰서 이제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야 정말 자기가 오늘 이제 보라색 입고 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아까도 직접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후일담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라색은 지금은 정치권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선거 때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내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저런 모습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변화겠죠? 아, 그럼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보면서 저렇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가능하구나. 대통령 앞에 나가면 되게 뭐 묵직한 무거운 분위기, 과거이지 않습니까? 뭐 질문도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뭐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들을 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자유로운 문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어떤 분위기 참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어떤 진일보한 그런 뭐 증문즉답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형식으로 또 앞으로 진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들의 대통령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윤태권 실장은 특히 기자 출신이니까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게 청와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자단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뭐 정치하고 뭐 경제하고 이런 쪽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해서 했기 때문에 질문 기자 미리 내정하고요. 그렇죠. 뭐 저런 정도의 긴장감 없었는데 이제 보기 좋고요. 이런 아쉬움은 들어요. 전 정부의 정말로 틀에 짜인 긴장감 없는 것에 비해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 정말 분위기 좋고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은 한 다음번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을 정도로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조금 얼굴을 붉히되 기자회견 끝나면은 다 어차피 우리는 알 권리를 위한 이 기자들의 질문이고 대통령 국위에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조금 이제 뜨거운 기자회견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 나가다 보면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세 개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자가 이 질문에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도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고 넘어갔던 질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거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약간 대통령께서 그 질문을 뭐 현장에서 좀 뭐 긴장도 좀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조금 대답을 피하셨을 수도 있지만 기자가 딱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딱 답을 주지 못한 그런 답변인 건 맞습니다. 예, 네. 저럴 경우에 기자가 추가 질문해서 그렇죠. 제 질문에는 왜 답변을 하지 않으셨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속 질문이 이어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또 어떤 의문이 있으면 또 계속 그 주제를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온 ABC 기자가 물어본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맞으면 편들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질문을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피해 나간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혹시 그래서 뭐 답변 안 하시는 거냐 하고 이렇게 뭐 추궁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후속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윤태곤 씨랑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 알면서도
일부러 답변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놓쳤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긴 질문이 아니었고, 아까 이제 TV조선 최지영 기자처럼 복합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근데 좀 애둘러서. ABC 조주희 기자 질문은 좀 민감했죠. 그렇죠. 북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미국 사람들은 과연 한국 정부가 포지셔닝, 즉 누구 편을 들 것인지 그렇죠.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민감하게 피해 나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250명이 넘는 기자 가운데 질문권을 얻은 기자는 1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회견 마무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또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하네요. 인형을 들고 오셔가지고 올리신 분도 계시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하시는 분도 오늘 계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장내 계신 여러분. 예, 질문 기회 못 드린 분들께는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또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끊고 들어가서 오늘 질문하지 못한 기자님들께 죄송하다. 다음에는 꼭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지켜봤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직접 질문하기로 했던 SBS의 청와대 출입기자 정유미 기자에게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기자들 평가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런 기자회견 자체가 처음이었잖아요. 이 질문자나 질문의 내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말 100% 즉석으로 이뤄진 건데 뭐 신선했다, 이런 것도 재밌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자들에게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정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 했어도 대략 뭐 이 분야는 지상파가, 이 분야는 신문이, 뭐 이런 정도의 큰 틀이라도 좀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친 뒤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본인이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사실은 당신이 아니었고 그 옆 기자였다라면서 질문 기회를 다시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기자회견에서는 앞자리가 이제 질문 기회를 많이 얻게 되니까 기자들도 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이제 자리를 선점하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자리 선택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의외로 이 뒷자리 기자들을 많이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예 작정하고 뒷자리 기자들을 좀 배려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기자회견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뒷자리, 중간 자리들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기자들이 좀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정치 분야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골고루 질문을 나오기 위해 대략적으로 나눠진 게 있었는데 그 분야에 상관없는 질문들이 좀 오늘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야가 좀 나눠지지 못해서 꼭 나와야 될 질문들이 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 말이 끊겼습니다. 정유미 기자 수고 많았다고 제가 마지막에 인사를 했는데 정유미 기자의 전체적인 평가 이제 들으셨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조금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장 토론 비슷한 그렇죠. 그런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개별 언론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신하고 해가지고는 이른바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내 언론들도 취재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뭐 한쪽 해주면 뭐 반대쪽에 대한 원성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전 정부, 전 정부에도 있었는데 여러 번 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기자는 앞으로 기자들도 기자회견 있으면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준비 정말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기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취재원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